안녕하시죠? 네. 원래 지난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명절도 껴있고 해서 이제 10월부터 국어 수업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소방 자체에서 국어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촐합니다. 강의실이 그냥 썰렁하네. 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를 이제 보면 되겠고요. 일단, 국어는 좀 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아니면 학원 다니면서? 혼자서? 그러면은 공부 기간, 경력은 조금 됐어요? 공부는 얼마 정도? 2년 정도? 8개월? 이제 시작했고. 국어는 조금 해봤으면 국어 어때요? 네. 국어는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는 그냥 딱 그거야.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 그런 그 시험의 경향을 보게 되면 그냥 무조건 이제 고득점 받아야 되는 과목. 어. 그래서 사실 작년에부터 해가지고서 뭐 올해 이제 시험을 올해가 이제 그 일반 소방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이제 마지막 시험이었고 이제 뭐 경찰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하고 이제 조금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점 미만은 거의 없고 그냥 뭐 90 미만이면 저한테 죄송하다라고 할 정도니까 거의 뭐 95, 100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제 과목이 되겠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참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그래요. 뭐냐면 절대평가가 아니지. 상대평가. 그러니까 결국 합격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놈의 공무원 시험이라는 건 어쩌면 참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어진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죠. 합격 또는 불합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 시험 하게 되면은 수능하고 비교를 하는데 수능은 사실 못 봐도 돼. 수능을 못 받는다고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야. 사실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레벨만 낮아질 뿐이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을 못 보면 그냥 떨어져 버린다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뭐 소방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1년에 두 번 뽑은 적도 있지만 그냥 1년에 한 번 뽑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틀어지게 되면 그냥 1년이 추가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어 같은 경우 특히 경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자체를 세 과목 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5과목 시험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변수도 좀 있고 좀 그래.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윗동네에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방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 뭐냐면 영어가 부족하다.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하려고 애쓰지 말고 국어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더 받아놔라. 어차피 총점만 맞춰 올려놓으면은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 그 소방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60점 받아도 합격을 해요. 왜? 국어에서 95, 100을 찍어버리니까 사실 소방 같은 경우에는 합격 커트라인이 일반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 커트라인이 한 80점 받으면은 필기 컷을 통과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를 한 60점 받아도 충분히 합격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경체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3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 과목을 모두 다 좀 잘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있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뭐냐면 목표는 그냥 무조건 100. 하나라도 틀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각오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국어의 수준을 보게 되면 충분히 100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제 수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국어는 무조건 100점이다라는 각오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설프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학생들이 특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국어가 좀 할만해. 다른 과목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조금 하다 보면 아, 나 이제 국어는 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 말고 좀 부족한 과목에다가 더 몰빵을 해야지. 근데 그러다가 국어마저도 성적이 다시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불합격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 방심을 하면 안 되고 이제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단 뭐 학습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수업을 시작을 해서 진도를 나갈 때 첫 주는구나 저는 OT로 진행을 합니다. OT로 진행을 하는데 OT를 진행하면서 이제 국어가 뭐냐라는 거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로 이제 OT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이제 국어 1회독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단위의 기본 개념이 있죠. 네, 그거를 오늘 한 방에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교재 진도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서의 회독수가 좀 중요하거든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못해도 3회독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3회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국어가 완성이 됐다. 그게 아니라 3회독을 하면 이제 국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수준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사실 그냥 순차적으로 해서 3회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학습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이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에는 기본 개념을 한번 쭉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수업 시간에 필기할 게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또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필기해 드린 것은 받아 적으시면 이제 되겠고, 그리고 일단 오늘 수업의 시작은 기출 문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 성적은 어떻게 올리면 될까? 국어 성적 올리는 방법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틀리는 것만 안 틀리면 돼요. 그럼 누구나 다 100점 받을 수 있어. 근데 왜 100점을 못 받느냐? 일단 첫 번째, 본인이 뭘 틀린지를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국어라는 과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A라는 친구가 문법은 안 되는데 현대시는 돼. 그러면 당연히 뭘 공부해야 돼? 문법 공부해야지. 근데 그 친구 뭐 하고 있을까요? 현대시 공부하고 있거든. 왜? 문법은 봐봤자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좀 만만한 현대시를 또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말 있잖아. 그 손자병법에 나온 말 지피지기. 그렇기 때문에 그 지피지기가 뭔 말이에요? 지피,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안다야. 그러니까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지피, 적은 누구야? 적은 옆에 앉아 있는 친구 아니에요? 이 조촐한 강의실에서 나는 얘를 밟고 올라가서 합격하겠다. 얼마나 거시기해? 우리의 적은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시험이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지. 이게 적을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기, 나를 한다는 건 뭐야? 내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판단하는 거. 그게 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지기가 돼야 돼. 그래서 항상 그 시험을 위한 공부라는 것은요,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기출 문제 나눠드렸잖아요.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몇 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런 게 소방국어의 시험 유형이구나. 그거를 내가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니까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무원 시험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로 마무리를 한다. 그때는 기출로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이제 기출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공부가 확실히 됐고 어디가 안 됐는지를 네, 계속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안 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이루어 나가는 것.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나는 것, 그것이 공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풀어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몇 점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 시험이다라는 것만 느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뭐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고, 이걸 통해서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국어다. 국어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국어 시험이 출제되는 영역은 총 5가지의 영역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문법, 그 다음에 어문 규정,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어휘. 네, 이렇게 5개 파트에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뭐냐? 이 시험지만을 가지고서 소방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문제 개수까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0문항이 출제가 되잖아요. 20개잖아. 그건 아시죠? 그러면 깔끔하게 5개니까 4개씩, 4개씩, 4개씩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지 멋대로란 얘기야. 5개가 골고루 나오긴 하는데 어떤 때는 미친 척하고 비문학이 막 7, 8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시험지는 보면은 뭐냐? 비문학은 한 문제야. 문학만 거기 어디야? 9번부터가 문학이야. 문학만 12문제가 나온 거예요. 문학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룰이었기 때문에 틀에 박힌 공부를 하면 안 된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비문학 얼마 안 나오고 문학이 많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문학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년 시험을 위해서 비문학보다는 문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년 시험에서 뒤통수 치는 거야. 그러면서 내년에는 비문학만 딥다 나오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야지 이제 이 개수대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면 네,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숫자가 적긴 하지만 나는 수업할 때 나 혼자 떠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대답하는 거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난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 난 인간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여기 대구에 내려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사실 대구에서 강의는 나는 처음으로 하네요. KTX 타고 내려오는데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 기억이 없더라고. 내가 자고 있는 나. 근데 여기 학원 저기 학원 서울 쪽에서 이제 쭉 수업을 하는데 그거야. 뭐냐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을 가르치러 가요. 열을 가르치러 가는데 10개를 가르치러 가는데 학생들 반응이 없어. 시원찮네. 열심히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열만 하고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업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대답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막 수업에 임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열을 가르치러 가서 20개, 30개를 가르쳐 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짝짝꿍이 잘 맞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답 잘 해주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5개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일단 몇 가지씩만 정리하면서 기출 보면서 이제 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이제 어휘입니다. 어휘. 어휘고요. 소방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이다. 그러니까 소방을 제외한 전체적인 공무원 시험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휘에서 출제되는 게 한자 성어, 그다음에 한자, 순우리말, 속담 등등등까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소방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어휘는요. 네. 이것만 신경 써 주시면 돼요. 네. 네?
아, 네. 근데 이거 뭐 녹화는 해요? 아, 그래요? 네, 마이크 소리가 커서요? 옆에 하고. 그렇구나. 큰일 났네. 나 원래 나 목소리 큰데. 네? 네. 아까보다는 확실히 목소리가 줄기는, 크기가 줄기는, 이제 했네요. 네. 방음이 조금 약하구나. 네. 큰일 났네. 성질 죽이면서 수업해야 되겠다. 네. 자, 그래서 한자 성어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무원 시험에서 이음절자리 한자도 나오거든. 근데 소방은 안 나와. 소방은 그냥 한자 성어만 나오는데, 한자 성어를 공부할 때 특히 요령이 하나가 있어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험의 특징을 보게 되면 거기 있죠. 15번 문제처럼 15번 문제처럼 우리말 도금을 안 주고 출제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읽을 수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얘기지. 대신에 그건 있어. 읽을 수만 있으면 정답하고는 가까워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한자 OX형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각골난망이다라고 했을 때 각의 한자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야. 공무원 시험은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각골난망인데 이 각골난망이 한자가 올바른 거냐 그런 문제가 나오지만 소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주고 상황하고 어울리는 한자 성어가 뭐냐 그걸 묻는 문제예요. 대신에 우리말 도금을 안 주고 그러니까 한자 성어를 공부하실 때는 읽을 수 있을 수준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뭐 데스크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무리하게는 안 시켜요.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 뭐냐면 언제까지 잡으면 돼? 내년 시험 때까지 잡는 거예요. 내년 시험 때까지. 근데 학생들이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도 왜 안 되냐? 몰빵을 하거든. 몰아치기 하거든. 하루에 막 몇십 개씩 외운다. 그래서 뭐 2주 또는 뭐 한 달에 한자 성어를 끝내겠다. 그런 식으로 각오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멍청한 방법이야. 왜? 그렇게 외워봤자 한 달 지나면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뭐냐면 다른 학원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20개만 외우는 거야. 일주일에 20개. 그래서 자료는 뭐 다음 주부터 데스크하고 얘기해서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20개씩 보고 그거리고 뭐냐면 테스트지를 또 나눠드릴 거고 그건 뭐냐면 개별적으로 좀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제 거 그 테스트지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테스트가 나오는 거야. 그 한자성어의 뜻이 있잖아요. 한자성어의 뜻이 있으면 우리말로 된 한자성어를 고르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는 한자로 된 한자성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골라보는 형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일단 자료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읽을 수 있게는 만들어 놓자. 최소한 한자성어 자체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내가 나눠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한자성어를 몰아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금요일 날 자료를 받잖아. 그러면 금, 토, 일, 월, 화, 수, 목 하루에 한 번씩은 읽어보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또 한자성어를 그렇게 해도 잘 못하냐, 왜 못하냐? 금요일에 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안 봐.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쯤 되면, 내일 국어 수업이네? 한자성어 해야지. 그리고 목요일에 한 번 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받았으면 그때부터 그냥 쭉 공부를 하면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복하는 거.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도 한자 성어뿐만 아니라 나는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 뭐가 됐든 간에 반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억지로 암기를 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읽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의 머리 그리고 내 머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머리는요 돌덩이야. 우리는 다들 돌대가리야. 흉기잖아. 싸우다 안 되면 머리로 들이받으면 되잖아.
흉기란 말이야. 돌덩이야. 근데 그 돌덩이기 때문에 돌덩이에 글자를 새기는 건 어렵죠? 안 새겨지는 거야. 근데 반복적으로 긁어가지고 글자를 새기면 그 글자는 절대 안 지워지죠? 네, 그게 우리 머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보게 되면 쉽게 까먹을 수 있지만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면 네, 시간이 지나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게 우리 머리입니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100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거든요. 근데 이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한다? 반복이다. 반복이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수업을 진행하잖아. 그럼 나하고 하나만 일단은 초반에 하나만 약속을 지키세요. 1일 1복습 실천한다. 하루에 한 번씩 국어를 복습하는 거 오늘부터. 진도 나가면. 알겠습니까? 근데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외우지 말라고. 학생들이 복습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날 다 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야.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복습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에는 뭐 소방학이 있는 날이다라고 하게 되면 월요일은 아예 국어를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과목 있는 날에는 국어를 또 아예 손을 놔버리고 그리고 금요일에 국어 수업 있으니까 금요일만 국어 공부하고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끊기고 의미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1일 1복습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복습할 때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읽어만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읽는데 오늘 몇 시간 동안에서 진도 나가는 거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읽어본다. 근데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신에 뭐라고? 매일마다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어 공부는 전 그렇게 얘기해. 뭐냐면 노래 가사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있지? 좋아하는 노래 있어 없어? 있죠. 가사 외워보대요. 외우지. 그 가사 외우려고 깜지 썼어요? 막 깜지 써가면서 막 외웠어? 아니지. 근데 외우지. 그리고 그런 경험도 있잖아. 길 가는데 멜로디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가사가 튀어나오죠. 왜 나와? 왜 외워줬어? 그렇지. 계속 듣고 따라 부르고 듣고 따라 부르고 하다 보니까 외울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어느새 외워져 있잖아요. 그게 공부 방법이야. 그게. 근데 학생들은 벼락치기로 몰아치기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까먹는 거지. 이제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망각의 동물이다. 사람은 잊어야만 살 수 있어요. 왜? 잊어야만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잠을 자고 일어나잖아. 그러면 전날 보고 들은 것의 70% 이상을 강제 삭제한대요. 그래야 그 다음날 새로운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잖아. 그러면 가장 인상적인 것 한두 개를 제한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래.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영어 단어를 100개를 외웠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뭐 1, 20개밖에 생각이 안 나. 나는 멍청하다. 아니야, 정상인 거야. 그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자니 아깝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속해주기 위해서 뭘 한다? 반복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워질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야 온전하게 내 것이 되는 거야. 간혹하다 이제 그 수업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뭐냐면 선생님 저는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되는 친구는 없어요. 게으른 거죠. 예를 들어서 개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어. 어떤 친구는 10번 읽으면 외우는데 어떤 친구는 10번 읽으면 못 외워. 10번 읽어서 못 외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20번, 30번, 100번 읽으면 돼.
그러면 외워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공부라는 것은 핑계를 대는 순간 합격하고 멀어지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다들 암기력 있어요. 여러분, 사과를 영어로 뭐라 그래? 사과. 먹는 사과. 애플 스펠링. APPLE. 알잖아. 언제 외웠어? 그렇죠. 초등 때 기억도 안 나지. 언제 외웠는지. 10년 이상 됐죠. 그 단어 외운 지. 근데 기억나잖아. 억지로 떠올리지 않아도 그냥 본능처럼 튀어나오잖아요. 왜? 얼마나 어렸을 때 떠들었어. 사과, 애플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한 반복을 해놨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APPLE는 여러분들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사과 뭐야 애플 APPLE 나올걸. 네.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암기는 가능한 거야. 그리고 진정한 암기라는 것은 뭐 반복을 통해서 지워지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한자 성어도 마찬가지. 외웠다. 여기서 외웠다라는 것의 기준은요. 1년이 지나도 내 머릿속에 있어야만 하는 거야. 그게 정말로 나는 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10월 달에 빡시게 해서 한자성을 외웠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 4월에 시험 보는데 기억이 안 나. 의미가 없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한자성어, 어휘만 설명을 하나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휘에서는 한자성어는 최근 공무원, 특히 최근 소방시험을 보게 되면 한자성어는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왔다. 근데 사실 뭐 한 문제 갖고 그러십니까? 야, 이놈의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뭐야? 한 문제 갖고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뭐냐면 사실 예를 들어서 그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을 딱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합격 커트라인이 85라고 해봐. 합격 커트라인이 85라고 하게 되면 대다수 수험생이 80에서 90점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3, 40점짜리는 거의 없는 거야. 그리고 평균 95 이상도 거의 없어요. 공부를 쭉 하면 대다수 학생들이 실력이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3, 40점 받은 애들은 공부 안 한 애들이야. 능력이 봐.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다 몰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한 문제 때문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내가 소방경찰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0점대 단위에서도 떨어지는 애 있더라고. 예전에 어떤 친구가 그래서 나한테 혼났는데 실수했다고 했는데 걔가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더라고. 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한 문제만 그냥 맞췄으면 당연히 합격을 하는 건데, 물론 국어를 제일 잘 받는데 국어를 95 받았거든. 그래 나한테 혼났어. 너 100점 안 받으니까 떨어진 거라고. 물론 그 친구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 공무원 이제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공부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15번만 정답 확인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1번 선택지는 어떻게 읽느냐? 15번에 1번 선택지는 사면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각골 난망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구사 일생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배은 망덕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백골 난망이라고 나왔지. 백골 난망. 알겠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백골 난망,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면초가라는 것은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각골 난망,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고요. 구사일생 뭔지 아시죠? 배은망덕한 놈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근데 15번 같은 경우가
의외로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이 좀 높았거든요. 왜 오답률이 높았냐면 문제를 제대로 안 보는 거야. 백골난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정답을 2번이라고 고른 거지. 학생들이. 근데 문제를 보면 뭡니까? 기역과 상반이죠. 은혜하고 반대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5번 보면은 4번이라고 한 애들보다 2번이라고 한 친구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뭐냐면 발문, 물음표가 찍혀 있는 문제, 지문, 선택지잖아. 네. 발문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문제. 문제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뭐냐면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는 대충 보고 얼른 지문을 읽으려고 한단 말이야. 네, 거기서 실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무원 시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부정형 문제의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있지. 아는 애 밑줄을 그어주는 거야. 이게 긍정형 문제냐 부정형 문제냐를 시각적으로 드러내 주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부정형 문제에 밑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냐 14번 바로 옆에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아는 애 밑줄이 없지. 이게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야.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 문제를 대충 보니까. 특히 그런 거 있지. 그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시간과의 싸움이잖아.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풀려면 뭐야? 대충 보면 빨리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특히 뭘 대충 보냐? 발문을 대충 보는 거야. 그래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문, 문제가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만 신경을 써도 성적은 의외로 쉽게 올릴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리고 그 생각 하나 해줘. 국어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실수란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실수했어요. 시험에 실수란 없어요. 시험에서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적을 못 올리는 거야. 실수니까 학생들은 뭔 생각하겠냐? 다음 시험엔 실수를 안 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놓고 그 다음 시험에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지. 실수 따윈 없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간에 틀렸다라는 것은 실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인식했으면 뭘 해야 돼? 그 실력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런 친구들이 성적을 올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 실제로 내가 위에서 가르쳤던 친구 중에서 국어가 한 30.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에 공부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던 친구거든. 그래서 걔가 고등학교 3학년 다니면서 모의고사 볼 때 수능 모의고사 볼 때 국어 제일 잘 나온 게 8이래. 수능이 9등급까지 있잖아. 네, 8등급이라고 하더라고. 와, 근데 진짜 걔가 질문하는데 내가 속이 터질 때가 많았단 말이야. 자, 설명을 해도 처음엔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근데 나한테 그렇게 혼나면서도 계속 질문하고 해결하고 질문하고 해결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강원도 살았던 친구인데 시험에서 걔가 1년 반 했다. 왜 1년 반이냐면 1월에 공부를 시작을 했고 시험이 4월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한 바퀴 더 돈 거죠. 네, 그래갖고 걔가 시험 날에서 국어 95점 찍었어요. 국어 30점 받았던 친구가 한 1년이지. 1년 정도 만에 네, 95점 찍고 지금 네, 강원도에서 소방공무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 뭐냐?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 마인드로 한 거거든. 그러니까 30점 받으니까 무슨 얘기냐? 그 학생에게는 실수 따위도 없는 거지. 그냥 모르는 거지.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 뭐냐면 국어가 한 70, 60, 70점 정도 나오잖아요. 이런 친구들 성적이 잘 안 올라. 왜? 그런 친구는 꼭 실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고집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자, 이렇게 공부하자,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 오를 수 있다. 네. 그리고 돌아서면 지들 멋대로 공부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나하고 공부를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저를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세요. 네. 그러면은 국어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고 국어 덕분에 합격할 일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풀면서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